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교의 V쌤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려요. 정말 제가 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외에 더 좋은 기법, 더 좋은 종목 드리고 싶은데요. 구독자가 한 1000분 이상 되어야만 비밀 생방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비밀 생방을 만들어서 신원이 확인된 분들은 정말 더 많은 걸 드리고 싶습니다. 왜 비밀 생방을 만들어야 하느냐고요? 여기서 지금 다 공개를 하게 되면은 저도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 경쟁사에 리딩자분들이 오셔갖고 그 기법도 또 공유가 되면 저는 좀 그렇죠. 그리고 또 종목들 본인이 다른 데 가져가서 또 리딩하게 되면 좀 그렇죠. 또 인원이 너무 또 그렇게 확 수요가 몰려버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물론 지금 여기서 드리는 것도 충분히 좋은 거 많이 드립니다만 더 좋은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주에 한 번씩만 꼭, 지금 500분이 넘으시니까 한 번씩만 소개해서 구독자 눌러주시면 1000분 금세 넘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막 영상을 봐주시고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족주식사관학교 동영상은 매주 수요일, 일요일 2번 업로드됩니다. 수요일은 월요일, 화요일 특징 테마에 대해서, 일요일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징 테마에 대해서 분석하고 브리핑을 지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 브리핑 드리는 것은 아마도 주식 유튜브에서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이 테마는 어느 정도 갈 것 같다, 이 테마는 지속될 것 같다, 이 테마에서 이 종목 눌림목 자리는 여기다 등을 말씀드려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든 테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장이 화요일까지 정말 안 좋았죠? 이게 지금 8월, 9월, 10월 3개월 안 좋았습니다. 7월이 지수는 올라갔었어요. 근데 7월도 좋았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7월에는 2차 전지,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한 2차 전지들만 올라가는 바람에 다른 종목들 갖고 있는 분들은 상승장의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집중했던 분들은 지난 3개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의 4개월을 상당히 하락장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장에서요, 저희 민족주식사관학교 유튜브는 일요일 날은 종목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기법을 많이 드리죠. 근데 지금 10월까지 장이 너무 어려워졌으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은 특히 기법을 말씀드려야 지금 공부할 기분들이 아니실 것 같아서 갈 섹터하고 또 종목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그날 말씀드린 거 한번 영상도 그때 가서 보시면 알겠죠. 바로 직전의 영상입니다. 제가 교육 섹터는 이번 주에 한번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수능전으로 늘 가는 섹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화요일날 녹화를 해서 수요일날 새벽에 올라갔는데요. 수요일날은 잘 안 갔지만 목요일, 금요일에 초급등을 했죠. 그리고 그때 애니능률하고 이 메가임디하고 대장을 나눠서 한다 그러고 애니능률이 사실은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저 메가임디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메가임디가 금요일 날은 대장으로 아주 초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게 뭐죠? 비네테마 경남제약을 말씀드렸죠. 경남제약 이거는 계속 갈 거다. 이게 지금 화요일 날 상한가를 갔지만 이건 굉장히 좀 유의해서 봐자. 그리고 수요일 날 말씀을 새벽에 드렸는데요. 수요일 날 시초가에만 들어갔어도 8% 시작해서 21%. 목요일 날 또 상승했고 금요일 날도 또 상승했다가 이제 종가는 좀 약간 밀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테마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매수 타점 눌림목에선 잘 노려보세요. 아무튼 이렇게 민족주식사관학교에서는 기법들이 있는 날 이렇게 섹터 종목을 들어서도 이 어려운 장이었어요, 분명히. 근데도 대박을 냈습니다. 물론 이제 수요일부터는 장이 좋아졌죠. 수요일부터 좋아졌다고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장이 올라옴으로써 사실 개별 테마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것들은 이렇게 가는 테마만 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테마가 좀 급등을 했었는데 그 두 테마 급등한 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좋은 종목 기법,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자 1000분 넘기게 좀 같이 좀 화이팅! 자, 그리고 좀 공식 리딩하고 있는 게 두 종목인데요. 한 종목은 이재명주 수산 INT를 드렸어요. 수산 INT 지금 차트 좋습니다. 지금 수산 INT는요. 이거는 지금 종목을 더 지금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수익입니다. 수익인데 수익인데도 불구하고 더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저 높이 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S바이오메딕스는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갖고 두 번을 우리가 반씩 수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종목이 지금 하락장에 쭉 밀려서 지금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추매하지 마세요. 이제 이게 가다가 눌림을 주는 거거든요. 지금 지수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수 상당히 여건이 좋습니다. 여건 좋습니다만은 중후반 정도에 눌림을 줄 때 추매를 하는 타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추매 사인은 드리겠습니다. 자, 지수 지금 방금 제 지수 말씀을 드린다 얘기 드렸는데요. 지수야 뭐 지금 상당히 안 좋았죠. 근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11월 초부터는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금요일 날 밤에 미국장은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 고용 보고서가 고용이 약화됐다 이런 움직임 때문에 또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도 주 초반 상당히 강하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 지수를 본다 그러면은 이건 지금 상승을 할 겁니다. 갭은 메꾼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갭 하락한 부분까지는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외바닥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약하죠. 제가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지수는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야만 우리가 집을 질 때도 이렇게 벽돌이 두 개가 있어야 이 벽돌이 강해지는 것은 쌍바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요 정도에서 쌍바닥을 만들 거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21선 정도에서 한번 살짝 맞고 내려오지 않겠나. 돌파를 하면 더 좋죠. 돌파를 하더라도 그럼 21선 지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수는 한번 조정을 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없죠. 양음양 이런 패턴으로 올라갑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1선 돌파를 하겠네요. 그러니까 21선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요. 돌파를 하게 되면 지수든 종목이든 잠깐 쉽니다. 돌파하느라고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갈 가능성이 있죠. 돌파 후에 살짝 이런 아까 말씀드린 쌍바닥을 주고 반등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가겠느냐? 그건 뭐 계속해서 제가 방에서 리딩을 드릴 겁니다만 뭐 대략 61선 정도 저항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바로 여기서 쌍바닥 만들었다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또 역시 양음양 주면서 가겠죠. 아무튼 그러나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증시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증시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 전체가 바닥권입니다. PBR 0.9 전후니까 뭐 상당히 바닥권이다.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 한 2개월 동안에 신용 잔고가요. 한 2조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보통 2조 원 정도 감소 후에는 급등이 많았습니다. 그럼 17조 원, 20조 원에서 17조 원, 사실 지금도 3조인데 지금 뭐 급격하게 2개월 동안 2조, 그 전에 한 1조라 그러면요. 뭐 15조까지 가면 가장 뭐 급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지금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또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공매도 금지한다는 거 이거는 뭐 무조건 긍정적입니다. 기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고요. 좀 더 빨리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뭐 그동안에 외인들이 공매도를 너무 많이 치지 않았습니까? 자, 그동안은 그동안이고 지금부터라도 올라가는 거 너무 두들겨 맞지 않도록 올라갈 때마다 너무 심하게 두들겨 맞아서 상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하는 거는 이유가 어찌됐든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대한민국 무역이 상당히 고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어요. 반도체가 좀 살아날 가능성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출이 증가되고 무역이 수입이 줄어서 무역이 그 흑자가 나는 게 아니라 수출이 증가해서 무역이 흑자가 나는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가 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반도체죠. 반도체가 살아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 날 뭐 미국 시장에서 봤듯이 미국 노동 시장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연준 금리 인상은 뭐 중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2월에는 웬만해서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금리 인상은 중단된 게 아닌가. 월가에서도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다음에 뭐 계속해서 하락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원달러가 환율이 고점에서 미국이 이제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되고 국채금리 장승이 제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서 급락 중입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수출 부분이 증가되고 무역 흑자가 조금 커진다 그러면 뭐 조금 원화가 안정적이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뭐 급락한다 해서 완전히 안정적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증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긍정적인 장은 이제 굉장히 좋아지는데 그렇다고 계속 올라가지 못하니 주초반 강세장 이후에 주중반에 옵션 만기일도 있고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 염두에 두시고 포트폴리오를 우선 운영하는 게 좋으신데요. 지금 포트폴리오 이렇게 장승할 때 굉장히 빨리 가는 종목이 있고 아주 천천히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분명히 차별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씩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이 잘 안 가고 메인 주도 섹터나 또 테마 섹터가 아니다 그러면요. 조금씩 교체해서 빨리 가는 말로 갈아타는 게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진짜 혼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방법을 연구해서 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 방법은 저한테 도움을 받으시면 제일 좋죠. 또 그게 아니라 주위에 뭐 굉장히 잘하는 뭐 다른 리딩자가 있다 그럼 거기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렇게 해야 복수 혈전이 하기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명심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든 누구든 잘하는 누구에게 혼자 하기 힘든 분은 도움을 받아야 할 타임입니다. 자, 오늘은 뭐 말씀드릴 게 많으니까요. 인증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분도 있는데 도움 없이 가겠습니다. 나중 기회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주 중후반은 뭐 지수가 좋았으니까 지금 주초에 그 지수 어려울 때도 저희 정방은 계속 수익을 냈습니다. 테마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테마에서 특징적인 테마들이 상당히 좀 몇 개 있었죠. 하나가 메가 서울, 그러니까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자는 그런 안이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뭐 이유가 어찌됐든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게 뭐 어떤 전략이든 아니든 뭐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이 주식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형성된 섹터가 이제 바로 이제 김포 관련된 섹터인데요. 뭐 지금 코아스, 누리플랜, 코아스 같은 경우 2연상을 갔죠. 누리플랜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는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메가 서울뿐이 아니라 메가 부산에서 뭐 지금 KNN이 사실 금요일날 또 급등을 했었고요. 또 하남시 얘기가 나와갖고 하남시 관련된 사저산업이 또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런 새로운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섹터에서는 이 섹터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겠죠. 만약에 이제 뭐 어떤 여론조사를 해서 이거를 정책을 철회하겠다. 뭐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 섹터가 그렇게 사그라들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기존 종목에서도 거래량이 터진 것들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저산업 이거는 이제 하남시 관련주로 나왔는데 하남시 관련주 아직 약하죠. 이 종목 하나만 움직였고 상한가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일정 부분 거래량이 나왔으니까 주목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역시 KNN 역시 상당히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나왔고 상당히 급등을 했어요. 전 고점을 넘어서 이제 돌파 직전에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주봉이 여기 보시면 주봉에서 뭐 몇 월 달입니까? 지금 7월 달부터 거의 지금 4, 5개월 정도의 그 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메가 구리시에서 나왔던 종목들은 전부 다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설명을 쭉 안 드려도 그 부분들은 꼭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포 관련 종목도 상당히 많죠. 근데 지금 요거는 유튜브에서는 소개를 안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하고 카톡방에서는 소개를 드렸죠. 하잉크 코리아. 이 하잉크 코리아 그래서 수익을 냈습니다. 수익을 내셨는데 뭐 이 하잉크 코리아는 지금 여기 매물대가 있어요. 매물대가 있어서 더 뭐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더 터져야 되니까 이제 하잉크 코리아는 요 정도에서 좀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도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직 뭐 더 갈 수 있는 종목, 아직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본다 그러면 이제 이 코아스 같은 게 2연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동전주라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런 종목이 조정을 해서 이제 5일선은 올라오고 여기서 옆으로 한 다음 횡보하는 거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런 정도에서 한번 타이밍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아무튼 그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건 한번 좀 연구를 해보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모니터리, 서울옥션, 다날, 뭐 여기에 우리기술 투자도 있습니다. 우리기술 투자가 사실은 먼저죠. 위지트도 있고 이게 뭡니까?
코인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섹터입니다. 여기 우리기술투자가 사실 대표적이고요. 거기 위지트, 비트코인 관련주죠.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비트코인 관련주로 강한데 이게 STO 관련주라고 그러죠. 토큰 관련주라 그래서 이 종목들은 그 코인이 올라가면 항상 올라가는 이런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 섹터는 금세 죽지가 않아요. 보신다 그러면은 특히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거 상한가를 수요일에 갔던 종목인데요. 지금 옆으로 이렇게 저건 대롱대롱이라는데 대롱대롱 이렇게 가면서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매수 타점을 한번 잘 보세요. 장기 이평선 하늘색이 장기 이평선이죠. 121선을 지지하니까 이 정도가 매수 타점이 될지 5일선이 올라오면 거기서 매수 타점이 될지 이 부분들이 자신이 없으면 분할로 자신이 있더라도 사실 분할 매수하는 게 좋죠. 이 갤럭시와 머니터는 한번 이런 상승세를 주면 여기서 바로 꺾이지는 않고 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여러 부분들 유심해서 공부해 보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 AI가 움직였습니다. 의료 AI 기기가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의료 AI 부분은 지금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끝나겠다 하는 섹터가 있는 반면에요. 앞으로 더 가겠다 하는 섹터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보시면 의료 AI는 한번 공부를 쭉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뭐 의료 AI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종목들 중에서 좀 가능성 있는 종목과 어려운 것들 본다면 우선 딥노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죠. 지금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실제로 그런 게 이게 한 31,000원 정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얼마까지 15,000원까지 떨어져서 이미 반이죠, 반. 이 반 정도 올라오면은 종목들은 반드시가 표현을 제가 자주 쓰는데 반드시는 아니죠. 주식이라는 건 항상 확률의 게임이니까요. 상승을 줍니다. 그래서 상승을 줘서 이만큼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딥노이드가 더 가겠느냐 본다 그러면 딥노이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한 매물대 자리에 있어요. 이 매물대를 돌파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매물대 지금 요 정도 좀 거래량 갖고 매물대 돌파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딥노이드는 혹시 보유자분이 있으면 월요일 날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한 종목 볼까요? 루닛. 자, 루닛 또 비슷한 정도 25만 원 정도에서 거의 뭐 12만 원, 26만 원, 27만 원 거의 반 가격에 왔죠. 그래서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루닛은 어떻게 되느냐? 루닛은 같은 매물대에 있기는 합니다. 근데 루닛은 이제 거래량 자체가 아직 딥노이드만큼 이것도 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매도가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루닛은 지금 상승 부분이 이 하락 부분에서 상승 부분까지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을 하리라고 보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지금 아까 딥노이드도 말씀을 드렸어요. 딥노이드도 반드시라는 건 아닌데 매도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자 15,000원에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3만 원하고 15,000원이라고 그러면 45,000원. 그러니까 이거 반 가격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 23,000원, 4,000원, 5,000원 요 정도죠. 요 정도 가격.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보통 상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와서 상승을 하는데 이게 조금 더 강한 거래량을 돌파를 하면은 이 전고점 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 매물대가 강하고 아직 강한 거래량이 아니니까 이건 매도를 하자 말씀을 드린 거고 루닛은 아직 그 반 가격에 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20만 원 정도 돼야 반 가격이니까 루닛은 조금 더 갖고 가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조하시고 또 각자 공부하세요. 이거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드리는 거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테마가 더 등장을 했던 게 이제 이화공영, 동아지질, 우원개발, 특수개발 뭡니까? 늘 이거는 뭐 지하화 그러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철 지하화한다는 프로젝트 때문에 나왔는데 이게 이 테마가 계속 지속되는 거는 잘 보지를 못했어요. 반짝 테마 가능성이 큽니다. 한 테마는 이거는 이미 말씀드린 테마죠. 경남지약, 동성제약은 뭡니까? 밴드 테마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건 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경남제약을 지난 수요일 날 바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요건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앞에 말씀드린 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테마주하고 같이 상한가 공부는 뭐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공부 다 안 해드려도 상한가는 하셔야 됩니다. 자료가 뭐였는지 자리가 어떠했는지 이런 거 꼭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공부가 많이 되고 또 공부뿐이 아니라 실제 수익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상한가 공부 꼭 하셔야 되고요. 수요일 날은 상한가가 뭐 갑자기 10월 31일까지 하락하던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상한가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상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코아스, 이 코아스하고 에코, 여기 지금 분류를 못 따네. 여기는 뭐 때문에 상한가 갔습니까? 코아스하고 에코는요, 바로 김포 테마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김포 테마. 그래서 이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겠다 해서 김포에 땅을 갖고 있거나 거기 공장 부지가 있거나 뭐 회사가 있으면 뭐 지분값이 상승하지 않겠느냐. 뭐 이래서 이제 상한가를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한가를 갔으니까 그 이유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건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 종목은 코인이 급등하면 뭐 우리기술투자 위지트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STO에서 쫓아가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이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아직 더 갈 여력이 충분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화제약 설명을 드리면요. 대화제약이 이제 경구용 항암제, 리프락셀액이 이거 미 FDA 이상 임상에서 유효성 및 안정성 입증을 했다. 이런 소식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하여튼 미국 FDA에서 뭐 승인했다, 허락했다, 임상 뭐 잘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급등재료예요. 이건 외우고 계세요. 근데 FDA인데서 승인했는데도 이렇게 그 상한가를 못 가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그건 이제 이렇게 갔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세계적으로 대화제약은 이제 앞으로 유가망에 대해서는 대표 종목이 돼서 판매가 많이 되겠다 기대감에 이제 가는 거잖아요. 주식이 기대감입니다. 근데 안 되는 경우는 뭐냐면요. 이게 희귀병일 경우에는 그렇게 매출이 많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이럴 경우에 이제 상한가를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이 가니까 잘 급등을 하니까 이건 외워두시고요. 누리플랜이 왜 상한가를 갔습니까? 누리플랜도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코아스 에코랑 같이 이것도 김포 테마로 상한가를 간 겁니다. 김포 테마로요. 그다음에 하이트론 이제 거래 첫날에 상한가를 갔는데요. 요건 뭐 관리 종목이라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진 않겠어요. 관리 종목이라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뭐 주별로 보시면 지금 바닥자리예요. 거래 재개되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바닥자리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간다는 거죠. 여기서 더 매집을 하고 가겠죠. 매집을 하고 가면서도 매집을 계속 이렇게 하방 매집을 하지는 않을 거고 위아래 이렇게 하면서 매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뭐 기술적으로는 매수할 만합니다만 뭐 관리 종목이니까 제가 매수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겠죠. 그다음에 대한금속은 뭐 영풍재지 최대 주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영풍재지는 5연속 하한가를 갔는데요. 대한금속은 2연속 하한가 가고 이제 반등을 하는 거죠. 이건 더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하한가 가고 쫓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 뭐 지금 기법을 제가 다 공개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비밀 생방이 되거나 아니면 정방에 오시거나 이러면 말씀드릴 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툴젠이 또 상한가를 갔어요. 뭐 실제로 이제 툴젠이 상한가 간 이유는 이제 33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해서 상한가를 갔는데요. 일단 전환사채 발행에 회사에 돈이 들어올까로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사에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호재, 회사에서 돈이 나간다 그럼 별로 안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일단은 알아두시면 됩니다. 물론 돈이 나가는 것 중에서도 공장 시설 짓고 뭐 이러는 것들은 호재죠. 그러니까 뭐 조금씩 다 다르긴 한데 기본적인 틀은 그렇게 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툴제는 이제 이 툴 외에도요. 유전자, 뭐 유전자 얘기 나오면 무조건 툴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전환사채하고 또 같이 미 FDA 유전자 가해 치료제 승인 검토 소식 뭐 이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FDA 승인 소식입니다. 유전자 상한가를 간 겁니다. 유전자, 툴젠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라이콤은 이거 뭐 지금 자율 자동차 대표적인 종목 아닙니까?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어떤 사건에서 승소 소식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승소했으면 전기차나 자율 자동차가 가죠.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데 상한가를 간 거는 이제 자율 자동차 때문에 갔고요. 라이콤은 자율 자동차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자리는 한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근데 워트는 이게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신규주입니다. 신규주로 상한가를 갔는데 이 워트가 회사가 상당히 좋습니다. 반도체 설비 이제 국산화 추진 기대감으로 갔는데 이 신규 상장주는 일단 회사를 좀 알고 가야 되고요. 신규 상장주 공략법은 따로 있는데 그것도 역시 다 공개하기 뭐하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라이콤 자리도 잠깐 보면 뭐 이 바닥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산 넘고 물 건넜다가 다시 이제 산을 넘으려고 올라오고 있는데 뭐 자리 좋습니다. 중기평선 타기 시작했고 적은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가고 밑으로 떠지지 않고 옆으로 적은 거래량에서 간다는 거는 횡보 내지 상승을 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자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에코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넥스트아이하고 카프로, CCS, 큐리언트가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목요일 날 이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상한가 간 이유를 한번 본다 그러면 이제 넥스트아이는 이준석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이 넥스트아이는 지금 자리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동전주라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장기 이평선 돌파를 해서 이제 시작하는 자리로 보이니까 요거는 한번 탑웨스 타점 눌림목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프로는 지금 경영권 싸움이에요. 카프로는 계속해서 경영권 싸움입니다. 3자 배정 유증으로 해서 이제 매각하겠다 하는 거로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그 전에 상한가 3상을 같은 종목이 다시 이제 그 밑에서 치고 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법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뭐 위에 올라갔던 게 이제 어떤 가격에 오면은 또 반등을 한다고,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자리로 보이니까 더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CCS는 뭐 지금 상당한 기세로 상한가를 가는데요. 이 임시주총이 열린답니다. 임시주총에서 뭐 이사 10명 뽑고 감사를 뽑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초전도체 관련 인물이랍니다. 근데 뭐 CCS는 지금 초전도체 관련 인물을 뽑아서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데, 이거 지금 뭐 너무 자리가 높죠. 뭐 신고가 돌파 종목이니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눌림목 잡아선 들어갈 만하죠. 신고가라는 건 더 가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걸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초전도체 테마가 또 살아나나? 초전도체 인물 하나 갖고 상한가를 가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자리에 있는 초전도체들 지금 한번 보실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 뭐 큐리언트 이 종목이 이제 상당히 재밌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역시 그 제약 바이오 쪽이죠. 그런데 이게 면역 그 항암학회에서 면역 항암제 그 아드릭세티닙에 임상 1상 데이터 발표하고, 또 미 머크사하고 공동 개발 중인 키트루타 병용 임상 스타디 공개 소식 속에서 이게 목요일 날만 간 게 아니라 금요일 날도 상한가를 2연상을 갔어요. 상당히 재밌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CCS가 말씀드린 대로 상한가를 또 2연상을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큐리언트도 2연상을 갔어요. 그러니까 대유에이텍하고 경보제약이 또 상한가를 갔는데, 대유에이텍은 지금 위니아그룹 전체가 지금 뭐 법정 관리에 들어간 회사도 있고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에 돈이 들어온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유에이텍이 소유한 몽베르 CC를 동아그룹에 매각을 해서 3천억이 들어온 거죠. 아, 3천억이 들어오면 회사 경영난이 좀 괜찮아지겠구나. 그러니까 아주 회사가 괜찮은 회사가 급등을 못해도요, 이렇게 막 허덕이고 망할 것 같은 회사가 조금 살아날 것 같으면 이렇게 급등 상한가를 가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보제약이 상한가를 또 갔습니다. 경보제약이 상한가 간 이유는요, 이거 역시 FDA예요. 비마약성 진통 복합 주사제 그 맥시 제색이 미 FDA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신약 허가 소식 속에서 독점 판매 이력이 부각되면서 이제 상한가를 갔죠. 경보제약. 그래서 이제 이 FDA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CCS 큐리언트는 뭐 2연상이니까 앞에 다 설명을 드린 거고, 경보제약 말씀드린 거. 자, 오늘은 종목 소개도 좋지만요, 지금 이제 총선이 내년 4월 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총선 관련 테마주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급등도 잘하고 이러기 때문에 대선주, 총선주 테마 특집 방송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아마 종목 소개보다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대선주는 사실 외람되지만 제가 상당히 자신 있어하고 오랫동안 공부를 한 분야입니다. 이 대선주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이 있고, 뭐 지금 카톡방 오래된 방에선 다 알고 계세요. 이 대선주에 대해서 몇 번 소개해드려서 급등도 무료방에서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요. 이 대선주는 사실 이제 여기서 모든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뭐 이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인물들 뭐 이렇게 직함 붙이고 이러려면 이제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일단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 인물도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 이건 우리는 이제 그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주가 관련해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니까, 수익이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대선주 시작은 이명박 때부터 됐습니다. 그 이명박 때 사실 그 4대강 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4대강 관련주 당시에 뭐 이화광영, 동신건설 뭐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어요. 뭐 20배씩 상승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많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때 아가방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출산 장려 정책 그 정책주로 묶이면서 이것도 뭐 6, 7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때는 물론 박근혜 때부터 인물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물주들이 정책주가 아니라 이제 이명박은 4대강 정책주, 박근혜 아가방도 정책주인데,
박근혜 당선 때부터 이제 인물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당선될 때 인물주 제일 많이 간 게 뭡니까? 당선자보다 사실 인물주는 당선자보다 더 많이 가는 게 참신한 경우,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일 경우에 더 많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안철수가 나와서 상당히 참신했을 때죠. 그때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 거의 30배 상승을 했습니다. 뭐 제일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김무성주도 뭐 상승을 했었고요. 또 문재인 때는 반기문은 유엔 사무총장 하는데 뭐 대통령 후보 선언도 안 했는데 계속해서 상승을 했어요. 보성 파워텍부터 해서 뭐 10배 이상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는 뭐 이재명주 뭐 이런 종목들, 안희정주 뭐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 선거 때는 뭐 윤석열주, 뭐 김부겸주, 김동연주, 홍준표주, 유승민주 뭐 상당히 많이들 그 상승을 했어요. 많이 올라가고 이재명주 해서. 근데 이 대선주 매력이 있습니다. 이 매력이 분명히 있어요. 뭐 대선주 야 인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그게 사실 혜택을 뱉느냐.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죠. 어느 종목이 사실 그 우리가 테마주를 보면 급등을 해요. 이 종목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실제로 그 기대감이 매출 연결돼서 그 회사가 굉장히 컸다. 이런 소식 우리 그렇게 많이 듣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주 시장하고 우리 시장이 틀린 거, 우리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기대감에 편승한 테마주들 위주로 많이 갑니다. 물론 주도 테마가 갈 때가 있죠. 2차 전지 반도체 가지만 급등주들은 테마주에서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실체가 없다 뭐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하고 다릅니다. 물론 대선주는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이걸 하시려면 공부를 충분히 제 방송을 듣고 나서도 더 공부를 하시거나 같이 뭐 하실 분들은 저든지 뭐 잘하는 분들하고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급등락이 심해서 개인이 멘탈 견디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우리는 이제 하게 되는 게 대선주이다 총선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 4월에. 총선주하고 대선주는 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총선주는 총선에 맞는 또 인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총선주에서는 지금 뭐 나중에 대선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좀 이준석 주가 움직이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총선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총선 정책주가 이미 여당에서 뭐 김포 이런 거 총선 정책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선주하고 그 총선주에 제가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려면요. 대선주를 언제들 많이 하냐면요. 총선주를요. 4월달 총선이니까 3월부터 이제 총선주 가지 않느냐 막 이미 그때까지 막 들끓습니다. 이 종목이.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제 나도 이거 좀 해보겠다 그러고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요. 큰일 납니다. 말씀드리면 대선주나 총선주는 기간이 있어요. 대선주는 대선 6개월 전에 끝내야 됩니다. 그다음 나머지 6개월은 뭐 하냐면요. 단타하는 겁니다. 단타. 또 스윙으로는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6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후보가 진짜 최종 당의 후보가 될지 뭐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서 반기문처럼 낙마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끝내고 그다음에 단타만 접근을 하는 거고요. 총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부터 하는 게 아니라 2월까지 끝내는 겁니다. 2월까지 끝내고요. 3월부터는 단타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 시점을 알고 하셔야 되고요. 대선주는 이제 총선주 그렇게 해서 끝나면 되는데 대선주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 같이 갔다가 쉬었다가 또 랠리하고 이런 타임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뭐 대선 전까지 하염없이 10배를 간다고 하염없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100% 올라갔으면 또 조정을 주고 200% 올라갔으면 또 조정을 주고 거기 개미들이 견디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차차도 공부를 하기로 하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시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그 대선주, 총선주 어떤 것들이 있나 뭐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한동훈주입니다. 지금 이제 총선의 출마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 한동훈은 대선주죠.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도 지금 그 여당권 1등을 달리고 있는 후보입니다. 그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주행에서 저희 유튜브에서 소개했던 종목이 그 나우 아이비를 소개를 드렸었죠. 그래서 열거된 종목들은 스타디를 각자 쭉 하셔야 돼요. 이 종목을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시간이 좀 어마어마하게 걸리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종목을 추천을 드린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나우 아이비.
아직 좋은 자리입니다. 쌍바닥 만들고 가고 있어서요. 이거 뭐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다음에 이 종목이 뭡니까? 이재명주입니다. 이재명주. 이재명주 역시 총선주이자 대선주죠. 이 종목들 상당히 힘이 강해요. 이 중에도 우리가 이미 추천을 드려서 갖고 가고 있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다 알고 계시는 종목일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 종목들은 스타디를 쭉 해보시고 수산 INT입니다. 이 종목 아직 자리 좋습니다. 장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120선 돌파 직전의 모습이죠. 이거 지금 추매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낙연주죠. 대선 후보 지지도자에서는 조금 이제 지금 현재는 좀 밀리고 있죠. 근데 이낙연주에서는 지금 어느 종목이 강한 종목이냐면요. 옛날에는 이제 여기 보면 남선알미늄, 뭐 남아토건 이런 종목들이 다 강한 종목들이었습니다. 삼부토건. 근데 최근에는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부국철강. 거래량 많이 나왔죠. 거래량 나와서 이제 여기 들어왔던 거래량이 지금 여기 나와서 어느 정도 매도도 하고 여기서도 조금 매도를 좀 했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 힘이 제일 종목이니까 이제 메모해 두시고 역시 공부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이게? 김동연주에서는 지금 아까 CCS는 사실 김동연주인데 지금은 뭐 갑자기 코전도체 임무를 데려온다 이래서 이 현상을 갔으니까 이건 배제하더라도요. 이 종목들 다 강합니다. 뭐 이 중에서 어느 종목을 추천하느냐 요금 추천주는 별도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공부를 각자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 김동연주는요. 아까 말씀드린 이낙연주하고 이건 이제 이재명 리스크가 있을 경우에는 급등을 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주는 사실 여기 여러 종목이 있지만 진양폴리가 대장이에요. 유튜브에서는 진양화학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진양화학 자리를 한번 더 볼까요? 지금 자리 좋습니다. 물론 진양폴리가 대장주예요. 근데 이건 급등락이 이렇게 심하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 괜찮은 종목입니다. 진양화학이요. 그 다음에 지금 갑자기 부각된 이제 총선 뭐 신당 창당설 이래갖고 부각된 인물이 누굽니까 지금? 이준석입니다. 그 이준석 종목인 넥스트아이, 삼부산업, 삼영 다 강합니다. 지금 넥스트아이도 상한가를 한번 갔었고요. 뭐 삼부산업도 뭐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넥스트아이 상한가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삼부산업도 상당히 지금 신고가 돌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영 뭐 이제 가고 있는데 사실은 가능하면 대장주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대장주는 급등락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 대장주 개인이 혼자서 쫓아가기 쉽지가 않으니까요. 조금 이제 이준석 줄을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삼영 같은 거 조금 조정 줄 때 들어가면 좀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에 화천기계는 조국 관련주고요. 조국 총선 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니까 이제 근데 이런 종목도 만약에 출마 안 한다 이래버리면 급락을 해버려요. 그런 위험성이 항상 있으니까 명심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재밌는 종목이에요. 디지털조선 KNN. 이 홍종욱 사실 지난 대선 때도 대선주에서 홍종욱 씨가 상당히 뭐 3배, 4배를 갔어요. 근데 지난 대선 때 홍종욱은 국회의원도 아니었었고 출마 선언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지금 여당이죠. 여당에 인물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신선한 인물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홍종욱이 좀 젊고 또 어떤 뭐 소위 얘기하는 좀 이렇게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인텔리라 그러죠.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는 그 인텔리 이미지도 있고 이래서 이 종목들이 갔었는데요. 요번에도 어김없이 종목들이 또 나와서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KNN이 대장주입니다. 뭐 KNN이 지금 전고점 돌파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전고점 돌파라는 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아주 밑에 있으니까 이건 앞으로 더 갈 수 있으니까 눌림목 잡아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추격하고 있는 종목이 이제 디지털조선이죠. 디지털조선. 이 종목도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급등락이 대장주는 너무 심하니까 안정적으로 하려면 이런 종목들 이렇게 조정 줄 때 들어가시는 건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밖에도 한 종목이 더 있어요. 고려산업이라는 종목이 더 있으니까 각자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섭섭하겠네요. 또 유승민주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빼먹었네요. 유승민주가 있는데요. 유승민주는 지금 크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유승민주는 이건 차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대장주는 대신정보통신입니다. 이 종목이 대장주예요. 자리 잘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거래량이 뒷받침을 안 되고 있지만 자리 잘 만들고 있고요. 부대장급으로는 3일기업공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대장급인 것처럼 우상향을 쭉 하고 있어요. 자리 지금 역시 잘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은 이런 거 다 매집봉입니다. 매집봉. 거래량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요건 스타디를 각자 해보시면 역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 전화번호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저 전에 그 2000번에 0865로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지금 4000번에 1960으로 바뀌었습니다. 외우기 쉽죠? 4000번에 1960. 4000번 1960. 자, 늘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서 좋은 종목, 좋은 기법들이지만 제가 운영하는 유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방 그러니까 자꾸 다르게 생각하시는 유방에서는 다양한 테마의 대장주를 주로 매매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진짜 혼자 자립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급등기법 계속 공부 드립니다. 가입하실 분은 이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뭐 전화하셔도 되고 이거 저장했다 톡으로 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텔레그램에 지금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요. 민족주식사관학교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세요. 텔레그램에 오시면은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종목들도 리딩도 드리고 다른 정보, 기사 이런 서비스들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좀 좋아요, 구독 좀 해주시고요. 주위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많이 알려주세요. 구독자 1000명 이상이 되면 비밀방 만들어서 외부 경쟁사의 유출 걱정 없이 종목 기법 같은 거 정말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한 분씩만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해주셔서 1000명 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점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같은 시점은 종목 옮겨 타야 됩니다. 옮겨 타야 됩니다. 지금 마냥 갖고 가시면 안 돼요. 본인 종목 안 올라가는 건 좀 갈아타시는 게 좋습니다. 누구한테든 도움을 받으세요. 저한테 받으시면 아까 번호로 전화를 하시고 다른 잘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서 도움을 받으세요. 도움 필요합니다. 또 그래서 이 4개월 전에 올려드린 이제 계좌 역전을 위한 그 손실계좌 탄출법이라는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계좌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나, 손실계좌를. 그 손실계좌를 이제 분산해갖고 뭐 이렇게 관리하면은 탈출도 쉽고, 그 다음에 옮겨타기도 쉽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꼭 필요한 영상입니다. 안 보신 분들 꼭 보세요.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